그날 나는 칼을 쥐고 아내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내 아빠잖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아들의 얼굴에 새겨진 멍 자국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상처는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왜 그 늙은이를 다시 데려온 거야? 나는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아이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리 집으로 스며든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복수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늙은이가 내게 한 짓, 이제 내 아들에게 한 짓 공평하게 갚아줄 테다. 나는 김민준이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35살 남자.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한국의 수많은 셀러리맨 중 하나.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가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흉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다.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허락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 지은에게 깜짝 선물을 사들고 있었다. 우리 결혼 7년 차,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지은이는 여전히 내게 빛이었다. 그녀의 미소가 나의 지친 하루를 녹여주곤 했다. 오늘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을 먹자.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나는 웃었다. 아이, 준호를 안고 함께 웃을 그 시간을 상상하며. 문 앞에 도착해 열쇠를 돌리려던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 준호야.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지고 소파 쿠션이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은이가 무릎 꿇고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아,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가 다쳤어. 나는 얼어붙었다. 준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팔뚝에는 멍이 푸르게 번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내 아빠가. 그 단어에 내 몸이 굳었다. 아빠. 그 단어는 20년 동안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저주 같은 소리였다. 아버지, 김영호. 그는 나의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나를 구타했다. 이 새끼야, 내가 왜 태어났어?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참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15살에 집을 나와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출소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소외된, 잊힌 존재. 그런데 왜 지금? 설명해.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지난달부터 내가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내 눈빛이 아팠어. 화해하면 어떨까 싶어서. 몰래 연락했어. 오늘 오후에 집으로 데려왔고 준호를 잠시 맡겼어.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내,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그 괴물을 집으로 들였다. 준호를. 내가 내 아들을 그 새끼한테 맡겼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는 후회하고 있었어. 내게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아버지의 사과는 언제나 칼날이었다. 그는 나를 때린 후 미안하다, 아들아 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이제 내 아들의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준호를 안아 들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떨며 울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무서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복수는 시작이다. 집을 나서며 나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핸드폰을 뒤져 그의 번호를 확인했다. 오래된 주소, 부천의 낡은 원룸. 나는 택시를 잡아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김영호 씨 댁으로 운전사가 물었다. 부천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천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다. 아버지의 집은 예상대로 초라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나는 종을 눌렀다. 안에서 술 취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 늙은이가 나타났다. 60대 후반, 백발이 성성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날카롭고 사납다. 누구냐? 나야. 민준, 그의 눈이 커졌다. 너였어. 그는 비틀거리며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방 안은 담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아들아, 오랜만이구나. 앉아라. 나는 앉지 않았다. 준호는 어때? 내 아들, 그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귀여운 녀석이더라. 내 어렸을 때 닮아서. 장난 좀 쳤지, 장난? 그 단어에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장난으로 때린 거냐? 그 멍 자국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옛날 습관이야. 내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 강하게 키워야 한댔어. 거짓말.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집 잊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때 내 손에 죽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술에. 미안하다. 민준아. 미안하다. 또 그 말,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내게 한 대로 내게도 갚아줄게. 문을 나서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약하다. 그는 이미 감옥에 다녀왔다. 이번에는 그의 마음을 파괴할 거다. 그의 유일한 약점, 바로 그 자신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 데리고 병원 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느꼈다. 이 복수는 가족을 무너뜨릴 테지만 멈출 수 없다. 준호의 상처가 내 상처를 깨웠다.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울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준호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의사의 진단을 들었다.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민준아, 용서해줘.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걸 알았지만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가족, 나는 비웃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지은아. 아버지는 괴물이야. 오늘 내가 본 건 시작일 뿐.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뿌리쳤다. 경찰. 그건 너무 쉽다. 나는 더 깊은 복수를 원했다. 아버지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복수. 오후에 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그의 출소 기록을 검색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범죄 이력이 있었다.
가정폭력, 음주운전.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풀려났다. 나는 옛 동네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친구, 박할머니. 민준이냐?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대? 조심해. 그는 변하지 않았어.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를 고립시킬 거다. 그의 직장, 그의 관계, 그의 모든 것을. 그는 공장에서 일했다. 부천의 작은 철강 공장.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다. 김영호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말했다. 그분. 최근에 자주 결근하셔서 곧 해고될 거예요. 운이 좋았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김영호가 공장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를 위협했어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진다. 한국 사회에서 소문은 칼보다 날카롭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짐을 쌌다. 준호 데리고 갈게. 내가 진정될 때까지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일은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의 탓이야.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이 도시처럼 내 분노도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던 그 느낌. 아버지의 손자국이 그 손을 더럽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복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그의 직장을 빼앗는다. 두 번째, 그의 건강을 앗는다. 세 번째, 그의 정신을 무너뜨린다. 다음 날, 나는 부천으로 다시 갔다. 아버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공장에서 돌아오는 걸 지켜보았다. 그의 걸음이 무거웠다. 해고 통보를 받은 모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나는 불쑥 나타났다. 아버지. 그는 놀라서 뒷걸음쳤다. 너 또. 무슨 일로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 직장 잃었지? 안 됐네. 그의 눈이 커졌다. 너가 한 거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준호를 때린 대가야? 아직 멀었어. 그는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나는 발로 막았다. 기다려. 이건 시작이야. 내가 어머니를 죽였듯 나는 내 삶을 죽일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또 그 말 나는 웃었다. 미안함은 소용없어. 이제 내 차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복수가 옳은가? 준호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공평한 법정. 아버지가 판사였다면 나는 이제 재판관이다. 며칠이 흘렀다. 아버지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그의 동정을 살폈다. SNS를 통해 아니면 직접 부천으로 가서. 그는 실직 후 술에 더 빠졌다. 동네 술집에서 그의 소문이 돌았다. 김영호 그 양반 또 싸움 걸었대. 나는 그 소문을 키웠다. 익명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부천에 사는 김영호, 가정폭력범. 조심하세요. 지은이는 준호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다. 나와의 연락은 최소화되었다. 준호는 괜찮아. 너는? 조심해.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스며들었다. 이 길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회사에서 나는 멀쩡한 척했다. 상사에게 가족 일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휴가를 더 냈다. 동료들은 걱정스레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왜 해결? 이건 파괴다. 아버지의 다음 타겟은 건강이었다. 그는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고 있었다. 병원 기록을 훔쳐보니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김영호 씨의 처방전을 취소해주세요. 가족이 부탁드려요. 약사는 의아해했지만 가족이라고 한이 따랐다. 아버지는 약 없이 고통받을 터였다. 한 주 후,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렸다. 물 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마시게 한 후 나는 말했다. 이게 내가 준호에게 한 짓의 맛이야. 고통. 그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해?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똑같이 마주 보았다. 아버지, 너는 괴물이었어. 어머니를 때릴 때, 나를 구타할 때, 그 손은 아버지의 손이 아니었어. 이제 내가 느껴봐.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내 어머니? 그날 나는 술에 취해서 후회했어. 출소 후에도 매일 울었어. 후회. 나는 비웃었다. 후회는 변명일 뿐이야. 준호는 아직 5살이야. 내 손자국이 평생 따라다닐 거야. 나는 일어나 문을 나섰다. 그의 신음소리가 뒤에서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물이 내 몸을 씻겼지만 마음의 때기는 씻기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가에 주름이 새로 생겼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준호는 어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어. 아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지은아. 이 모든 게 그녀가 끊었다. 민준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망칠 거야. 우리 가족을 생각해. 가족. 그 단어가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다음 단계는 그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아버지는 옛 친구가 있었다. 출소 후에도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들의 번호를 알아냈다. 김영호가 당신 돈을 훔쳤어요. 도망쳤대요. 소문은 퍼졌다. 그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고립되었다. 부천의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민준아. 제발 그만. 그는 애원했다. 나는 앉아서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강하게 키워야 해라고. 이제 내가 강해져봐. 그는 울었다. 진심으로. 나는 잘못했어. 내게, 내 어머니에게.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는 내 입안에서 썩은 맛이 났다. 용서는 준호가 할 일이야. 내 손자, 나는 일어났다. 이제 내 삶은 끝났어. 직장 없고, 건강 없고, 친구 없고. 이제 혼자서 견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로 가득한 객차.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처럼. 갑자기 역 도착 소리가 들렸다. 내 역.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부천에 머물렀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이 내 몸을 내리치는 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손을 쥐고 있었다.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핸드폰에 지은이의 메시지. 준호가 내 사진을 보며 웃었어. 빨리 돌아와. 나는 답했다. 곧 약속할게. 하지만 약속은 지킬 수 없었다.
복수의 불길이 너무 컸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최후의 약점을 노렸다. 그의 집을 불태우는 건 아니었다. 더 잔인하게 그의 기억을 지우는 거였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갔다. 그녀가 자살하기 전 쓴 편지. 영호야, 민준을 잘 부탁해. 그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편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는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 어머니 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죽인 여자의 마지막 말, 이제 읽어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읽는 동안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왜 나한테 이걸?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짓을 떠올리게 하려고. 매일 이 편지를 봐해 내 죄를. 그를 두고 나오는 길, 비가 왔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빗물이 내 눈물을 대신 흘려주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흘렀다. 한 달, 아버지의 삶은 폐허가 되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간부전이 왔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그는 약을 거부했다. 내가 왜 살아? 다 잃었어. 나는 병실을 찾았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는 그의 모습. 민준아,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내가 이겼어. 이제 죽어도 돼.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준호에게 한 짓,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 그 아이는 왜 때린 거지? 내가 어렸을 때처럼. 나도 모르게 그의 고백이었다. 무의식의 폭력.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그 무의식이 어머니를 죽였어. 나를 망쳤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지은이와 만났다. 그녀가 우연히 왔다고 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아빠. 그는 내 아빠가 아니야? 괴물이야. 우리는 다퉜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간호사가 쳐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졌어. 지은이가 소리쳤다. 준호는 내 복수 때문에 더 아파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준호. 내 복수의 희생양.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등을 돌렸다. 그럼 나도 포기할게. 이혼 서류 준비했어. 이혼.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준호의 방을 보았다. 빈 침대. 그의 장난감. 눈물이 흘렀다. 이 복수가 가족을 앗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분노는 더 타올랐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김영호. 그 양반 출소 후에도 술버릇 안 고쳤어. 우리도 피해봤지. 나는 그에게 돈을 주었다. 그의 과거를 더 파헤쳐줘. 증거를 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자료가 왔다. 아버지가 출소 후에도 아동학대 전과가 있었다. 숨겨진 기록. 나는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영호, 아동 성추행 혐의.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옛 피해자가 증언했다. 아버지는 조사받았다. 병상에서. 그는 부인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언론이 보도했다. 전과자 김영호, 재범. 소문은 폭풍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더러워졌다. 병원에서조차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나는 병실로 갔다. 이게 내가 한 짓의 결과야?
이제 세상이 내 죄를 알았어. 그는 침대에 누워 텅 빈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준아. 죽여. 제발. 죽여. 그 제안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다. 죽음은 너무 쉽다. 살아서 고통받아 나는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분. 진술 부탁드려요. 나는 진술했다. 모든 걸, 어린 시절의 고통, 어머니의 죽음, 준호의 상처.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소파에 앉아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준호와 함께 그녀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가 내 무릎에 앉았다. 아빠, 그의 작은 목소리. 나는 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지은이가 말했다. 이혼은 아직 안 할게? 하지만 그만해. 내 아빠는 이미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의 재판이 남았어.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너도 끝날 거야, 민준아.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재판. 나는 증인석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발한다. 하지만 판사가 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너도 범죄자다.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 현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약해진 몸,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증언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폭력은 본능입니다.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제 아들을 해쳤어요. 법정에 충격이 퍼졌다. 판결은 유죄. 징역 10년. 하지만 그의 건강 때문에 집행유예.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감옥보다 나쁘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그의 시선을 느꼈다. 증오가 아니라 공허.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끝났어. 하지만 내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여파가 시작되었다. 집행유예 소식에 아버지는 병원을 나왔다. 하지만 그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냈다. 그런 놈은 안 돼. 그는 노숙자가 되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멀리서. 그의 모습이 비참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다. 내 삶도 변했다. 지은이는 용서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너는 변했어. 민준아. 그녀의 말.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 치료. 준호를 위해. 아이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할아버지 안 올 거야.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안 올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불렀다.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승진 포기할 텐. 나는 사과했다. 개인 사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아버지의 습관. 나도 물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연락이 왔다. 지은이의 핸드폰으로. 지은아. 민준이 좀 봐줘. 그는 나처럼 될 거야.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분노했다. 그 새끼가 아직 살아. 나는 거리로 나갔다. 한강공원. 그는 그곳에 있었다. 강변에 앉아 빈 병을 쥐고. 아버지. 나는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 내가 날 이겼어. 이제 됐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앉았다.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어머니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피해자였어. 내 아버지도 나를 때렸어. 그게 전통이었어. 전통. 그 변명에 나는 웃었다. 그게 핑계야.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 가난하고 술에 찌든 삶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의 과거, 내 과거. 하지만 공감은 없었다. 오직 증오. 아침이 되자 나는 일어났다. 이게 마지막이야. 사라져. 그는 중얼거렸다. 사라질게. 내 삶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한강 다리 쪽으로. 나는 쫓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안았다. 미안해. 이제 정말 끝. 그녀는 울었다. 너를 믿을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준호와 함께. 하지만 그 빈 공간은 메워지지 않았다. 복수의 대가였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자살했다. 한강에서. 유서의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죽음이 내 손에 묻었다. 지은이는 말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장례식에 갔다.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 관 앞에 서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불을 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상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변했다. 준호에게 더 잘했다. 지은이와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밤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죽음은 내 일부를 데려갔다. 아버지의 죽음 후 삶은 평온해 보였다. 표면적으로.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지은이는 다시 웃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아빠, 오늘 그림 그렸어. 그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썩고 있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김민준 씨, 당신의 복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죠.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옛 연인, 그녀의 딸. 당신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우거짓. 아니, 증거가 첨부되었다. 편지, 사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또 다른 면,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폭력으로 표현했다. 나는 조사했다. 그의 옛 연인이 살아 있었다. 서울 외곽. 나는 찾아갔다. 김영호에 대해 그녀는 말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망가진 사람이었지? 그녀의 말에 내 세계가 흔들렸다. 복수는 잘못된 적을 향한 것인가?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복잡했어. 그녀는 안아주었다. 너도 복잡해. 용서해, 민준아.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준호의 상처는 여전했다.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때려 나는 아이를 달랬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죄책감이 커졌다. 아버지의 자살, 그 유서. 나는 그의 죽음을 원했나? 회사 파티에서 나는 술에 취했다. 동료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죽었어. 내가 죽인 것 같아. 그는 웃었다. 과음했네요.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복수 증후군이라고 했다. 당신은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되었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상담실에서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부터 시작하세요. 자신부터.
집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지은이가 들어왔다. 함께하자.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 용서할게. 하지만 용서는 과정이었다.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천국에 갔어. 나는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이제 평화로워.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의 일기. 민준아,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미안해, 그의 후회. 나는 불태웠다. 과거를. 그러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이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가 아버지와 더 자주 연락했다. 화해를 위해 배신감이 다시 피었다. 왜 숨겼어? 우리는 또 다퉜다. 너를 위한 거였어. 그녀의 외침. 이 다툼이 우리 결혼을 위협했다. 나는 떠나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붙잡았다. 아빠 가지 마. 그 순간 나는 머물렀다. 가족을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복수의 상처는 아물었다. 표면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쉬세요. 그곳에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공평한 대가. 그는 잃었고 나는 배웠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우리는 다시 사랑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말에 준호는 건강해졌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 아빠 덕분이야. 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교훈은 깊었다. 복수는 독이었다. 나를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도우미가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센터에서 자원봉사. 당신처럼 되지 마세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구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왔다. 민준아, 내 이야기 들었어. 강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척일 뿐이야.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커피로. 과거를 회상했다. 밤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 아버지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 희망의 빛 우준호의 미래, 지은이의 미소.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그 덕에 나는 재탄생했다. 공평한 법정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사랑해, 아들아. 절대 포기하지 마. 그는 웃었다. 알아, 아빠. 그리고 나는 살았다. 자유롭게.